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산 변피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을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 관련해서요.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의 계정과목 이름은 특정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후에 도래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요. 단기성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할 경우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매도강증권 취득과 관련해서 혹시 수수료가 발생된다면 매도강증권으로 자산 처리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하고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시장성 있는 매도강증권은 결산 시에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평가하실 때 매도강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로 처리하는데 이 계정 과목은 자본에 해당이 되고요. 자본의 종류 중에서 기타 포괄분익 누계액에 해당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EB형이라고 그러는 건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확정기여형, 국병이라고 그러는데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합니다. 예,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 당좌 거래 개설보증금 500만원을 현금 입금하여 신한은행과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당좌 개설 수수료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면서 보증금 500만원 냈고요. 수수료 2,000원 냈다는 말입니다. 그 보증금의 계정 과목 차변에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 과목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밑줄 긋고요. 토지를 3억 원에 구입하고 토지의 계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입니다. 현금으로 1억, 나머지는 약소금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약소금에다 밑줄 긋고요. 한 물건이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므로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주의하셔야 되죠. 약소금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당일 취득세 1,000만원은 현금 납부하였다. 취득세는 자산 처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을 자산 처리한다. 단 단기 매매증권만 비용 처리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투자 부동산으로 들어가고요. 3억에다가 1,000만원 더해서 3억 1,000만원 넣으시고 대변에 현금 1억, 나머지 약소금 발행한 2억하고 현금 1,000만원이 있으므로 현금은 1억 1,000만원 넣어야 되겠죠? 네, 현금 2개 있으니까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약소금 발행한 것,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부동산 개발. 자, 금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소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 원가 5천만원짜리 한 동을 주식회사 우리면 5,1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약소금으로 받았다. 이 문제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약소금의 계정 과목 이름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부드러움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받으럼이라고 쓰려면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약소보험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5천만원짜리를 5,100만원에 팔았으므로 100만원 수익이 발생되고요.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투자자산 처분 이게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계정 과목은 건물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입니다. 이 주의하셔야 돼요. 차변에 미수금, 비수금, 받으러움이 아닙니다. 미수금 5,100만원, 대변에 투자 부동산, 건물이 아닙니다. 대변에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되죠. 그래서 3번 문제에다가 주의라고 표시하시고 틀리지 않도록 여러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4월분 퇴직연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DB형 퇴직연금 상품은 회사 계좌로 퇴직금이 불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관련 수익은 회사가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회사 계좌로 퇴직연금이 불입되므로 회사가 관리해야 되죠.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합니다. 그 계정 과목 퇴직연금 운용 자산입니다. 암기하십시오. 참고하셔야 될 거는 입기형,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초원은행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말에 퇴직금 계획 6%를 적립하고 적립액의 1%를 적립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 3천만원과 적립수수료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회계 처리할 내용은 그 세 번째 라인하고 네 번째 라인을 보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DB형 퇴직연금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제 운용사한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6일 여섯 번째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장기적인 자금 운영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금강이 발행한 사채를 100만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사채를 취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지금 단기라고 그랬죠. 만약에 단기라면 단기매매증권인데 장기라고 나와 있으므로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강증권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만기 보유증권을 처리하려면 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지문에서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있지 않죠.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매도 강증권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매도 강증권, 대변의 현금이 되겠고요. 빠른 입력을 위해서 출금을 사용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도 가능증권을 입력하기 위해서 매도라고 치시고 보시면 매도 가능증권이 두 개가 뜬걸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매도 가능증권, 즉 123번은 융자자산의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178번은 투자자산의 매도 가능증권이고요. 매도 가능증권은 등자자산 거도 있고 투자자산 거도 있는데 지문에서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라고 그랬으니까 투자자산의 매도 가능증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78번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투자자산의 매도 가능증권만 나오므로 두 번째 거 선택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은 자산 처리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 거는 취득세하고요. 국공채 차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 토지 매입 후 철거 시 철거비는 자산, 즉 토지로 처리하고 당사 건물 철거 시 철거비는 비용 처리합니다. 자부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고 실적 지출은 비용 처리합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감가상각 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월 1일 주식회사 지우에서 사무실용 에어컨 한 대를 175만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2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5개월 할부로 하였다. 에어컨은 비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잔액은 5개월 할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해당되는 이제 물건이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니므로 미지급금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 대변에 현금,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대상이므로 이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주식회사 상도로부터 공장용 건물을 1억 원에 매입하고 4월 7일에 지급한 계약금 4천만 원을 제외한 잔액 중 5천만 원은 당좌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업표로 지급하였다. 4월 7일에 지급한 계약금은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매입을 위해서 지급하는 계약금은 환급금입니다. 당좌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되겠고요. 자기업표는 현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변의 건물 1억, 자, 대변에 계약금, 선급금 처리하시고요. 주식회사 상도, 당좌예금 5천만 원으로 수정하시고, 자기업표는 현금 처리합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안전작업을 위하여 공장간 교량을 설치하고 시공사 올림기업에 550만 원을 당좌표로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그래서 교량은요, 다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이 아닌 것들은 전부 구축물로 처리합니다. 3번의 그 교량은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6월 4일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공장의 착공일은 2014년 12월 1일이며 완공일은 2016년 10월 31일이다. 공장은 현재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에 있죠.
단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 자본화하라 하면 자산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공장 건물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문에서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아직 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자산의 이름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25만원을 강남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요, 자산 처리해야 되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는 그 취득세를 내야지 차량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는 게 빠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공장 건물과 토지를 총 2억 2천만 원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토지의 취득가격은 2억 원, 공장 건물의 취득가격은 2천만 원이며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지문에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하단에 나오는 그 내용은 취득하는 자산과 다 더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중개 수수료 및 등기 이전 비용, 토지에다 가산합니다. 토지 적용 공사비 토지에다 가산합니다. 배수로 및 하수장 설치, 토지에 가산합니다. 대대적인 공장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 이건 건물에다 가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요, 차변의 토지는 토지 취득가격 2억에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해서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물의 취득가격 200만원에다 2천만원에다 600만원 더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2억 2천만원은 보통예금 지급했다고 그랬으므로 그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고요. 2억 2천만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부대비용은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으므로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6월 7일 대전에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주식회사 오상공업의 토지를 8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비용 100만원과 토지 정지비용 800만원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 철거비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이 세워져 있는 오상공업의 토지를 구입했는데 목적은 신축하기 위해서 그러죠? 공장을? 그러면 건물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토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건물은 철거를 하게 되겠죠. 자, 개정 과목은 건물을 사용할 것이 아니므로 토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토지를 사러 들어갔는데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철거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토지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도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토지로 처리가 됩니다. 네, 결국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철거 비용과 토지 정지 비용을 합산해서 차변에 토지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800에다가 100만원 더하고 80만원 더함으로 980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방자수 발행에 있다는 방자예금이 되겠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6월 8일 사용 중인 공장 건물 취득 원가 5천만원, 감가상각 누객 4천만원. 빼기 해보세요. 3만원이죠? 이게 장부금액이라고 써놓습니다. 장부금액 1,000만원짜리 이 공장 창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했으면, 철거했으니까 해당되는 건물을 장부에서 없애야 됩니다. 이제 없애는 방법은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의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장부금액 1,000만원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처분한 것이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죠. 장부가 1,000만원만큼 철거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철거 용역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하게 되니까 철거 비용이 발생되겠죠. 철거 비용 2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건물 철거를 위해서 회사가 손해본 거는 건물의 장부금액 1,000만원하고 철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철거비도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건물을 없애기 위해서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 건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 사라진 거 돈 받은 게 아니므로 그게 1,000만원인데 철거비까지 지급했으므로 철거비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 1,200만원 손해가 발생된 거죠. 철거비에 대해서 스스로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런 말이 없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대변에 이제 건물이 되겠고요. 철거비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250만원과 화재보험료 2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취득세는 건물로 처리합니다. 네, 화재보험료는 취득을 하고 나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험료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합산해서 건물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건물로 처리하는 거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만 해야 되므로 취득세 250만 건물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든 건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되고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전달 말에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취득세 2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공채 액면금액 35만원, 공정가치 30만원. 액면금액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상비의 공채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자, 공채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단기간 내에 이제 처분할 것이므로 지금 현재 회사가 보유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취득세는 차량 후방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채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차량 등을 취득하면서 국공채 강제로 매입할 경우 대부분 즉시 처분하지만 회사는 보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유를 하다가 단기간 내에 처분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채가 35만 원이지만 현재 가치는 30만 원밖에 가지 않습니다. 공정가치. 그 차익이 발생되겠죠. 5만 원 차익이 발생되는데 이 5만 원의 차익은 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차익이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즉 차량 운반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취득세 200만 원에다가 5만 원, 액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 5만 원을 더해서 차량 운반구 205만 원으로 차변에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현재가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쌓아대므로 30만 원 되겠고요. 대변에 취득세하고 공채값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취득세 200에 공채값 35만 원에서 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6월 11일 당사 최대 주주인 조진희 씨로부터 제품 창고를 건설할 토지를 지정받았다.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당좌수수료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1억 5천만 원이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요.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토지는 기증받았으니까 무상으로 받은 거죠.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그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토지를 우리가 구입을 할 경우 1억 5천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주고, 공정가치가 시가니까 시가로 주고 구입을 해야 되므로 시가로 쓰시는 시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비용은 토지 등록을 위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취득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토지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결과 차변의 토지 이렇게 해서요. 1억 5천에 500만 원 더해서 1억 5천 5백만 원. 대변에 기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받을 경우 자산 수익입니다. 당좌수표 발행한 건 당좌예금 되겠고요. 자산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고 수익의 발생에 해당이 되므로 대변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공일업종인 거래처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교환되는 기계장치 상호 간의 공정가치는 동일하다. 동종 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동일업종에서 동종 자산 간의 교환 시 당사가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되는 자산이 똑같기 때문에 손익을 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부금액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부금액.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받고 기계를 준 건데요. 우리가 받은 기계의 취득원가는 우리가 당사가 제공한 기계의 장부금액이므로 자, 우리의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3천만 원 빼기 1,500만 원이므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의 기계장치, 자, 우리가 취득한 겁니다. 우리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우리가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므로 3천만 원에서 1,500을 빼서 1,500만 원으로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거 기계를 없애야 되니까 당사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무게 1,500만 원 쓰시고요. 대변의 기계장치
쓰면 당사의 기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장부금액으로 쓰기 때문에요. 손익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종자산 간의 교환 시 취득원가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하지만 이종자산 간의 교환 시 취득원가는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그래서 손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6월 13일. 극도테크 주식회사에서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를 수리하고 그 대금 30만원은 당전 보통예금 계좌에서 극도테크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로서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하고 관련되는 지출을 말하고요. 비용 처리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니까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수익적 지출이죠. 따라서 수익적 지출 나오면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므로 복사기 수리하고 관계되는 비용의 이름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수선비입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6월 14일 주식회사 모터공업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1톤 화물트럭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3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 영수증을 수차했다. 자, 이 엔진 오일 교환 비용도 앞에서 나온 내용처럼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됩니다. 자, 근데 13번에서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지만 14번에 아무 말이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을 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입력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럭의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고 비용 처리가 돼야 됩니다. 차량 관련해서 비용 처리하고자 한다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합니다.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시는 게 더 빠르죠. 자, 그리고 지문에 보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1톤 화물트럭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조원가에 해당되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즉 522번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주식회사 상도에 보유 중인 토지 일부를 2,500만원, 장부금액 2,200만원짜리를 2,5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1,5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연도 2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의 자산이 아니므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장부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한 그 대금이 장부금액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짜리를 2,500에 팔았으므로 300만원 처분이익이 발생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받은 돈부터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1,500 현금 받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2월 30일 받기로 했죠? 토지 처분했으므로 미수금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처 상도가 되겠고요. 자, 토지 장부금액 없대고요. 2,200만원짜리 토지를 2,500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것으로서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에 기입하셔야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건물 취득원가 6,3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원,
건물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므로 매년 결산시마다 그 건물의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월돼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장부의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월돼서 넘어온 그런 상태가 가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요, 장부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옵니다. 5,300만 원입니다. 장부 금액 5,400만 원짜리를 7천만 원에 매각한 겁니다. 두 번째 줄에 7천만 원에 매각하고 4천만 원은 자기합표를 받고 현금입니다. 잔액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당좌 예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하던 자산 처분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 회계 처리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시작되죠. 자,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을 쓰는 거고, 4천만 원 자기합표 현금, 나머지 당좌예금 되겠죠? 3천. 그 다음에 대변에 유형자산 이름을 쓰는 거고, 취득원가를 기입해야 됩니다. 자, 원가를 기입하시고, 건물 6,300. 6,300에서 1,000만 원을 뺀 게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이므로 5,300만 원짜리고요. 7,000을 받았으니까 비싸게 판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6월 17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5만 원. 오토바이는 한 대밖에 없으며 해당 오토바이는 금일 사고로 손상을 입어 폐기 처분하였다. 이 오토바이 폐기 처분한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하던 그 오토바이 계정가목이 차량 운반구거든요. 그거 장부에서 제거를 해야 되므로 제거하는 방법 두 개를 없애야 되죠.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이므로 209번으로 넣으시면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0만원에서 55만원 뺀 게 장부 금액인데 폐기 처분했으니까 그대로 손실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전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을 위해서 중요한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개발비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특허권,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사용자는 직접 법으로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하셔야 되고요. 잔존가치는 0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기타 비유동자산의 중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의 중요한 계정 과목은 임차보증금, 부도원가 수표가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대되는 말이 임대보증금이고요. 임차보증금과 부도원가 수표는 거래처 입력 대상입니다. 자, 부도원가 수표는 부도가 되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시고요. 따라서 부도에 다른 문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도가 되고 나서 그 추후에 해수 불능되면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중단금 또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이번이 그 자산 입력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고요. 자산의 채권은 거래처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채무니까 전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고요. 거래에서 채권과 채무는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고, 거래처가 안 나오면 입력할 수는 없겠죠. 채권 쪽의 거래처 입력 대상에 그 계정 과목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좌자산과 관련해서요. 지문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채권의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 거래처 입력 대상의 채권이 5가지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단기대여금, 상급금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문에 거래처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만 입력하시는 거고요. 거래처 입력에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는 가지급금, 미수수익, 상급비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저와이므로 거래처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거래처 입력하는 게 없고요. 투자자산은 장기대여금 하나 있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거래처 입력 대상이 없고요. 기타 비동자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차보증금과 부도원가 수표가 거래처 입력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숙지를 하셔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거래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7월 1일. 강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고통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200만원에 대하여 자산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비용 처리하고 자산 처리하는 것인데, 자, 비용 처리할지 자산 처리할지는 지문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 있는 것들은 비용 처리와 자산 처리를 합니다. 자, 자산의 이름, 개발비입니다. 차변의 개발비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해변의 보통예금이죠. 2번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신제품 개발이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특허 추론 등의 재비용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 특허 추론 등의 재비용은 자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산은 특허권이죠. 특허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라고 계셔가지고요. 특허권이 나오면 특허권으로 먼저 입력하시고, 특허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특허권의 통합명칭 산업재산권으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독도 소프트 주식회사에서 ERP 소프트웨어를 15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기타 비동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1일 공장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임차보증금이 되겠고요. 이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대상인데 거래처가 지문에 없으므로 생략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300으로 수정하시고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7월 12일 4월 10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덕산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50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네, 부도만 나와 있죠. 자, 부도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부도원가 수표로 처리했다가 해당되는 대금을 회수하면 장부에서 없애시면 되겠고, 회수가 불능되면 개손 처리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도원가 수표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7월 10일 차변의 부도원가 수표고요. 해당되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므로 덕산, 대변의 바드럼, 덕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